에픽게임즈 코리아의 박창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본격적인 세션에 앞서서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언리얼 엔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들이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지, 언리얼 엔진을 시작하려면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언리얼 엔진은 에픽게임즈에서 만든 컨텐츠 제작 엔진인데요. 1991년 설립된 에픽게임즈는 언리얼, 기어즈 오브, 그리고 인피니티 블레이드 같은 유명 게임들을 개발한 게임 회사로 살아남기 어려운 IT 시장에서 오랫동안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도 파라곤, 포트나이트, 스파이징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에픽게임즈는 언리얼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엔진 개발사이기도 합니다. 언리얼 엔진에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며 쌓인 경험과 노하우들이 모두 들어있는데요. 여기 있는 게임들 모두 실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여 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엔진의 제작자이자 사용자이기 때문에 가려운 부분도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다른 상용 엔진은 갖지 못하는 언리얼 엔진만의 강점입니다. 또 최근에 엔터프라이즈라 이름 붙인 빅게임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영역들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언리얼 엔진의 특징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언리얼 엔진 하면 일단 그래픽인데요. 그리고 핵심은 그 그래픽이 실시간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픽 퀄리티를 위해 언리얼 엔진은 물리 기반 렌더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실 세계의 빛의 동작 방식을 모사하는 렌더링 방식으로 몇 가지 속성들만을 조절해서 다양한 재질의 사실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죽은 가죽 같고 금속은 금속 같은 느낌을 더욱 편하게 내실 수 있는 거죠. PBR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바로 이어지는 세션에서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각 영역별로 전문화된 툴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블루프린트라는 비주얼 스크립팅 툴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말 그대로 코드가 아닌 노드 기반의 로직을 짤 수 있게 해주는 툴을 이야기하는데요.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컨텐츠들이 동작하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블루프린트를 통해 간단한 게임을 만든 예제인데요. 이렇게 로직을 작성하고 어떤 노드가 지금 동작하고 있는지 바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직이 잘못된 경우에 문제 파악이 아주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프로그래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CPP를 컴파일하고 다시 엔진을 켜고 잘 동작하나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정하고 다시 컴파일하고 이런 반복 작업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작업이 뭔가를 만들 때 시간을 아주 많이 잡아먹는 요인입니다. 블루프린트를 사용하면 이런 이터레이션을 아주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노드를 원하시는 대로 배치하시고 에디터 상에서 바로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 속도 향상은 프로젝트 전체의 비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픽게임즈의 로보리쿨이라는 게임을 만들며 추가한 기능인데요. 아무래도 C++를 사용하는 것보다 스크립트가 느리기 때문에 블루프린트를 C++ 코드로 변환해 주어서 블루프린트의 성능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작하실 때는 블루프린트를 사용하여 비용을 아끼시다가 패키징 시에 이 기능을 활용하시어 성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리얼 엔진은 시네마틱 제작과 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시퀀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퀀서 툴은 이 이후의 세션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애니메이션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화된 툴도 제공하고 있고요. 네, 파티클 이펙트를 제작할 수 있는 캐스케이드라는 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그림과 같이 모듈 형태로 파티클들을 구성하시면 이런 연출들을 쉽게 만드실 수 있는 툴입니다. 언리얼 엔진에는 이런 툴들 말고도 작업 편의성 강화를 위한 다른 툴과 기능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의 마지막 가장 큰 특징은 풀소스 코드를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모든 기능의 동작 원리를 바로 파악하실 수 있고 제한 없이 기능을 개선하거나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서 GitHub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나 소스 코드를 수정하여 올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활발하게 기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언리얼 엔진의 마이너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저희가 웹에 릴리즈 노트를 항상 함께 올리는데 해당 글 최상단에 기여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기여자분들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내부에서의 노력과 이런 기여들로 인해 언리얼 엔진은 더욱 빠르게 기능이 추가되고 빠르게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풀 소스 코드를 제공해 드렸을 때 사용자 관점에서의 강점은 바로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것인데요. 컨텐츠 개발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은 최적화와 안정화 때문에 엔진 버전을 픽스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실제 컨텐츠가 배포되고 서비스가 2년, 3년 이상 지속되면 그럴 경우 특정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디바이스가 출시하거나 OS가 변경되거나 무언가의 SDK가 변경되었을 때 소스 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마냥 엔진 제조사의 엔진 전체 업데이트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픽스한 버전과 엔진 제조사가 올려준 버전의 버전 차이가 크게 되면 그 차이만큼 새로운 기능이나 없어진 기능도 많기 때문에 원래 짜놓았던 컨텐츠 로직이 이상하게 동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에서는 전체 소스 코드를 사용자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데요. 원래 잘 돌아가던 로직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코드의 일부만 변경하셔서 엔진을 빌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지만 중요한 변경들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래픽 퀄리티뿐만이 아니라 전문화된 툴로 인한 작업 편의성과 소스 코드 제공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점이 언리얼 엔진의 강점입니다. 그렇다면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게임 분야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C 콘솔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파라곤, 배틀그라운드, 드래곤볼 파이터즈, 포트나이트, 파판7 리메이크, 철권7 등 유명 IP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모바일 분야에서는 린토 레볼루션, 블레이드2, 세븐나이츠 MMO, 이카루스 M, 불소 모바일 MMO, 파판11 리부트 등이 있습니다. PC 콘솔과 마찬가지로 주목받는 게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VR 분야에서는 실시간 렌더링 성능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픽게임즈에서도 로보리코를 개발하였고 이때 노하우를 엔진에 많이 녹였습니다. 그래서인지 VR에서도 언리얼 엔진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에이스 컴뱃 7, 배트맨 아캄 VR, 모탈 블리츠, 프로젝트 M 데이드림, 화이트 데이2 스완송 등 많은 프로젝트가 개발되었고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인스퀘어에서도 군함도 홍보 차원에서 개발한 갱도 VR의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셨고요. 역시 모아지오에서도 바이브 트래커를 활용해서 태권도 VR을 제작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빅게임,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리얼 엔진이 엔터프라이즈에서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시그라프라는 매년 열리는 명망 높은 그래픽 컨퍼런스에서 언리얼 엔진 기반의 프로젝트가 3년 연속 최고의 리얼타임 그래픽 앤 상호작용상을 수상하며 강력한 실시간 렌더링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도 언리얼 엔진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년이 연을 잃어버리고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단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의 무료 정책에 맞춰 공개된 데모였는데요. 오픈월드를 실시간으로 렌더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들이 다 실시간 렌더링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는 헬블레이드라는 게임의 최종 컷신을 단 몇 분 만에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장면은 캐릭터가 자신의 내면의 모습과 대화를 나누는 컷신인데요. 실제 배우가 연기를 하면 모션 캡처 기기를 통해 언리얼 엔진에 반영이 되고 언리얼 엔진에서는 시네마틱을 만들 수 있는 툴로 이를 편집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독이 배우에게 뭔가를 요청하면 그것들이 바로 엔진에 반영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올해는 휴먼 레이스라는 단편 영상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현실과 가상의 물체가 위화감 없이 실시간으로 합성되는 작품을 발표하였는데요. 네, 더 미래의 모션 캡처 기술과 실시간 트래킹, 가상 프로덕션 툴킷, 거기에 언리얼 엔진의 강력한 렌더링 성능과 시퀀서를 활용하여 쉐보레 카마룡 광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세션 시작하기 전에 보셨던 자동차 대결하는 영상이 이걸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잠시 관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랙티브 필름이라는 이름답게 완성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차량의 색과 차량의 종류를 바꾸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한 기술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그라프 출품작 외에 어떤 영역에서 또 언리얼 엔진이 사용되고 있는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르웨이의 로스트 인 타임이라는 TV쇼인데요.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영상에 언리얼 엔진의 포토리얼리스틱 신 생성 성능을 더해서 시청자에게 플레이어가 마치 실제 공간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에서도 언리얼 엔진이 사용되었는데요. 특히 이 작품은 기존의 영화 제작 분야에서 사용되던 것과 아주 다르게 언리얼 엔진을 사용한 기념할 만한 작품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드로이드가 실시간으로 렌더링 되어서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영화와 시각효과 제작에도 언리얼 엔진의 실시간 렌더링이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작품입니다. 네, 프랑스에서 방영된 동물들의 이야기를 그린 자팔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도 놀라운 게 전혀 프리렌더링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언리얼 엔진 4만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는데요. 실제 이 회사 임원의 말을 빌리면 이 영상을 렌더링하기 위해 렌더팜이 아닌 구석에 있는 PC 한 대만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요새 UHD 방송이 많아지면서 방송국에서 요구하는 컨텐츠 스펙이 4K로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4K로 프리렌더링을 걸어두면 정말 많은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렌더팜을 구축하는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런 점에서 4K 실시간 렌더링이 가능한 언리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시면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제작 시간과 비용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 개봉한 영화 혹성탈출 종의 전쟁에서도 언리얼 엔진이 사용되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프리렌더링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영화 제작 전에 프리비즈라고 사전 시각화를 통해서 최종씬을 어떤 형태로 그릴지 미리 테스트하거나 확인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 영화에서 사용하던 프리비즈에 대한 접근법은 그대로 유지하고 복잡하고 밀도 높은 환경을 렌더링해서 감독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건축물에 대한 시각화에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여러 업체들의 차량들을 시각화하는 데 사용되었고요. 네, 건축물을 시각화할 때도 언리얼 엔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을 통해 시각화를 하면 좋은 점은 이미지나 영상만을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들어진 월드에 사용자가 가상현실로서 직접 참여하는 것까지 제작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업체인 올림플래닛의 VR 프로젝트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시는 영상처럼 언리얼 엔진 4로 렌더링된 영상에 이 월드를 가지고 VR로 모델하우스까지 제작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사용하는 언리얼 엔진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언리얼 엔진은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기 가능한 무료 멤버십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멤버십 종류별로 특정 기능을 막아두거나 툴 사용이 제한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소스 코드까지 보실 수 있도록 완전 공개되어 있는데요. 아무런 제약 없이 학습을 하시거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무료로 시작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는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저희는 다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처럼 팔고 나면 끝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셔야 저희도 성공하는 라이선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은 언리얼 엔진의 기본 라이선스 정책이고 특별히 프로젝트 방식에 따라 다른 라이선스를 원하실 수 있으신데요. 그때는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맞춤형 라이선스를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외에 빅게임 분야에서는 다른 라이선스 예외 조항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크게 런처와 소스 코드 두 가지 방식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런처를 통해 언리얼 엔진을 내려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unrealengine.com으로 가시면 우측 상단에 런처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런처를 다운받고 설치하신 다음에 실행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뜰 건데요. 런처 상단에는 에픽게임즈의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언리얼 엔진 탭을 누르시고 아래 노란 버튼을 통해 엔진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런처에서 엔진을 사용하실 준비는 다 마치신 겁니다. 간단하지요? 네, 런처에는 좋은 정보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잠시 런처의 각 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커뮤니티 탭에서는 언리얼 엔진 관련 정보들을 보실 수 있고요. 학습 탭에서는 언리얼 엔진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파악하실 때 사용할 만한 유용한 샘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소년과 연처럼 언리얼 엔진을 통해 만들었거나 에픽이 만든 게임의 데모들에 사용했던 에셋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나 좀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게임 컨셉마다 그리고 게임 장르마다 어떻게 개발을 하면 좋다라는 시작점을 샘플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켓플레이스 탭에는 자신이 만든 컨텐츠를 사고 팔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 컨텐츠들이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픽에서 제공하는 무료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인피니티 블레이드 제작에 실제 사용했던 에셋들인데요. 에픽 게임즈를 검색하면 나오니 프로토타입을 만드시거나 학습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런처에서 마지막에 있는 라이브러리 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엔진들과 그리고 생성했던 프로젝트, 다운로드한 컨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런처 소개에서 원래대로 돌아와서 소스 코드를 통해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의 소스 코드는 GitHub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문서에 GitHub ID 생성부터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브랜치를 추천하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순서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받은 소스를 빌드하는 방법도 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맥, 리눅스 플랫폼별로 어떤 방법을 통해 빌드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앞에 문서처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언리얼 엔진이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엔진을 학습하실 차례인데요. 가장 먼저 저희가 봐주셨으면 하는 것은 저희가 제공하는 한글 문서입니다. UE4 시작하기에는 처음 언리얼 엔진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좋고요. 엔진의 각 기능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엔진 기능 안내서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또 단순히 문서만으로 학습하시기 어려우시면 비디오 튜토리얼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비디오 튜토리얼은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요. 한글화 작업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한글화 되어 있는지 정리된 목록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네이버 카페 글을 확인해 주세요. 학습 부분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언리얼 엔진을 학습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컨텐츠를 이렇게 저렇게 좀 바꿔보고 이것도 켜보고 꺼보고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런처의 학습 탭과 마켓플레이스 탭에 보면 정말 높은 퀄리티의 무료 샘플들이 많이 있으니
학습에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샘플을 살펴보는 것만으로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되시거나 막히신 부분이 있을 때는 언리얼 엔진 네이버 공식 카페를 활용하여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분들끼리 사용 정보와 경험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에 관한 소식과 팁들은 언리얼 엔진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돌아다니시면 재미난 글들, 언리얼 엔진의 최근 활동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에픽게임즈는 언리얼 엔진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응원하기 위해 데브 그랜트라는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벌써 5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는데요. 누구나 조건 없이 지원하실 수 있고 최대 약 5천만 원까지 후원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 사이트로 가셔서 정보 얻으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연들로 언리얼 엔진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